네, 그럼 퇴근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서울 픽업 트럭. 그것도 이상하다. 사실 입에 잘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일단 서울 픽업 스토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우스. 네. 서울 픽업 스토리로 하겠습니다. 방금 차가 살짝 벽을 긁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종종 있는 일입니다. 네. 다른 차나 사람을 안 치면 다행이고요. 네, 기둥이 살짝 이렇게 쓸리거나 스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 영상이 잘 편집이 될 수 있을지, 네, 일단 오늘 밤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퇴근하는 영상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사이버트럭 그 FSD 못지않게 저에게 영감을 줬던 아이템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여기 유턴을 먼저 하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 정말 헬입니다. 출근 시간 대비 퇴근 시간 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트래픽도 더 많고요. 더 오래 걸리고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FSD를 켜놓고 퇴근하는 길이 출근 시간이 한 20분 조금 넘게 걸린다라고 하면 퇴근 시간은 보통 한 3, 4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 아이템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세요? 네. 이거는 레이벤 선글라스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메타글라스입니다. 네. 메타글라스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저도 작년 여름부터 썼었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입니다. 그냥 일반 레이벤 안경처럼 보이실 거예요. 따로 비전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안경이 저에게는 FSD만큼 미래가 되게 생각보다 가까이 왔다 라는 영감을 준 아이템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이랑 영상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스피커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크가 있어서 그냥 에어팟인데 웨어러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폰 대신에 저는 이 안경을 끼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스마트 글라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에 어떤 지금 찍은 사진 올려줘, 라이브 방송을 해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뭐 날씨,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다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구글 맵이 풀린다고 했으니까 왠지 곧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되게 저는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게, 미국 라스베가스에 이제 출장 겸 미국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라스베가스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위를 피하고자 에어컨 좀 쐬고 싶어서 레이벤 그 안경점에 들어갔어요. 공매장은 선글라스 핫이었나? 그러니까 일반 그냥 선글라스 파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10분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3, 4명이 이 메타글라스를 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사게 됐습니다. 사고 났더니 이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였었고, 이걸로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무엇보다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 레이벤의 선글라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선글라스구나, 또 그냥 안경테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고, 실제로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일반 선글라스 끼는 거랑 비슷한 느낌? 제가 살 때는 안경테 종류가 한 4종류인가 3종류가 있었고, R이랑 T랑 이렇게 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커스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솔드아웃이었고, 몇 개 안 남은 모델 중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잘 쓰고 다니고요. 한국에서도 유용하게 잘 쓰고 다닙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비싸요. 샀을 때 정가가 299불이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정도 돈이면 그냥 레이벤 선글라스 안경테 값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게 제가 실내라서 이게 투명 렌즈인데 이게 야외에 가면 이제 이게 선글라스로 변하는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되게 유용하게 쓰고요. 그 회사가 약간 여행을 좀 출장을 좀 해외로 자주 가는 일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 갈 때 또는 여행 갈 때 진짜 많이 써요. 만들려는 루틴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고 그 다음에 조식을 먹는 루틴을 꼭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풍경들이 사실 되게 멋있잖아요. 낯선 곳이니까 도심 속에서 러닝을 조깅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담고 이래서 두 손이 되게 자유롭게 이제 그 음성 인식으로만 이런 작동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특히 해외에서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나라 허용된 국가에 가게 되면 핸드폰을 안 보고 그냥 지도 길찾기가 가능해요. 그냥 저는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턴 라이트 이거가 바로 나오니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를 그 해외에 있는 동안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저 며칠 쓰다가 와이프도 사줘야겠다 해서 하나를 더 샀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급정거할 때 보셨죠? 왜 이렇게 급정거하냐면 방금 교통 그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길거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눈으로 보면 저분이 교통정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테슬라의 FSD에서는 행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다 또는 행인이 길거리에 서 있어로 인식을 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실 되게 안전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좋은 예시였다. 퇴근길에 이렇게 또 출퇴근길에 급정거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아마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건너지 않을 걸 알고도 달려온다면 이 차는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으니 급정거. 그래서 가끔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할 때가 간혹 있어요. 네. 저기서 누군가가 막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어, 이제 센싱하기 위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화면 안에 되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동작을 예측해요.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거나 뛰어들어오거나 무단횡단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인지를 해서 상당히 FSD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안경을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제가 잘 쓰고 하나는 이제 와이프를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처음에는 신기한 것처럼 살짝 보더니 와이프보다 저희 애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열심히 쓰고 다니고 그거는 완전 선글라스예요. 저처럼 이렇게 변색되는 렌즈가 아니라 완전 선글라스 버전으로 사왔는데 저희 딸이 엄청 열심히 쓰고 다닙니다. 제 딸도 약간 이런 새로운 문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제 건 2세대거든요. 근데 이게 3세대까지 나왔어요. 3세대는 한쪽 렌즈가 비전,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렇게 화상통화 영상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상대방의 사진들이 제 클라우드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쌓여있다고 하면 저 사람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릴 때 드래곤볼 스카우트 전투력 측정하는 것처럼 제가 40대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분명히 아는 분인데 저분이 회사가 어디셨더라, 제가 언제 만났더라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비싸요. 지금 2세대가 299불이었다면 그게 아마 799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옆에 그러니까 손목에 밴드도 같이 차서 손목으로 인해서 이제 글씨를 쓰거나 인식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마이너티 리포티에서 톰 크루즈였나 그 했었던 것처럼 허공에서 막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게 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약간 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거는 쓰는데 막 누가 봐도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안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부담스러워서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이버 트럭을 타고 있어서 인지부도가 좀 있지만 그래서 사이버 트럭 제가 샀을 때 PPF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 거 딱 하나가 텐팅이었어요. 텐팅만 좀 진하게 하자라고 해서 밖에서 제 얼굴이 안 보이게 네, 그 작업만 조금. 그 전에 탔던 차는 진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거의 옅게 하거나 다 보이고 비 오는데 운전해야 되는데 밖에 안 보이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옅게 하거나 서비스로 이제 거기 영업사원분이 해주시는 걸 그냥 받아서 쓰거나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내돈내산으로 깨끗하게 정말 쫙 붙여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불편하다기보다 부담스러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레이벤 안경, 이 메타글라스 이야기 그냥 나눴고요. 다음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들긴 하네요. 뭐 다음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제로 나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본업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40대 직장인들의 그냥 일상적인 주제들을 많이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통 퇴근할 때쯤 되면 하늘이 원래 되게 이제 밝은 하늘에서 석영으로 약간 좀 지면서 약간 불그스름한 노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은 조금 밝은 편인 것 같네요. 아, 진짜 두서없죠. 뭔가 리뷰 유튜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충전기예요. 그래서 에어팟처럼 여기 이렇게 충전해서 꽂아 놓으면 네, 이렇게 충전될 수 있는. 그래서 사진 찍고 이러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쓰면 배터리가 닳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다시 놓고 충전해 놓으면 되고, 에어팟처럼 여기 충전기 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꼽으면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전이 지금 44%고요. 도착하면 44%래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운행할 때는 거의 한 1% 정도밖에 그 전기가 소비되지 않는데, 좀 추운 날, 오늘도 좀 쌀쌀하긴 했거든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이런 날에는 그냥 밖에만 세워놔도 1, 2%가 사라져요. 네. 배터리 특성상 이렇게 추운 곳에 있으면 빨리 핸드폰 닿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이 차로 여름을 나보진 않았거든요. 기존에 이제 테슬라를 타시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여름에 그 충전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대요. 뭐 47%였는데 퇴근할 때 보면 땡볕에 있다 왔더니 뭐 49%, 3%, 뭐 2%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수록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동안에 FSD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크레딧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FSD를 타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들거나 딴짓하거나 이래도 되나? 근데 한국의 FSD가 보통 4단계래요. 저도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근데 2단계까지가 감독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형이라 함은 운전자가 책임지고 앞에 계속 전방을 주시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 그러니까 감독이 있어야 되는 형태의 자율주행인데, 감독한다고 있지만 이 차가 저를 감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앞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 보이는 조그만 카메라로 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어,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애들 안 자고 있는지 막 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고개 숙여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돌아보거나 옆에 보고서 얘기하고 있어도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알람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잠깐 딴짓 해볼까요? 빨간 불이 왔으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파란색 불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네, 방금 들었죠? 네, 이렇게 알람이 한번 와요. 근데 이 몇 번 반복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딴짓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속도로에서 원주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이걸 처음 경험했는데, 제가 FSD를 처음 사용했을 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갑자기 이제 빨간색 경고판으로 바뀌면서 이제 알람이 뜨더라고요. 졸음 쉼터로 차를 세우겠습니다. 뭐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속도로 졸음 쉼터로 차가 가서 정차시키더라고요. 그때 일단 너무 놀라웠는데, 두 번째로 놀랬던 거는 경고 1회 누적이라고 뜨고, 어, 경고가 5회가 누적이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이 기능을 쓸 수 없게 되는 사실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 앞을 봐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날려버렸네?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막 검색을 해보고 막 알아봤더니 한 뭐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이제 경고를 안 받으면 경고 그 레드카드 받았던 게 하나가 이제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거 이후로는 한 번도 그 경고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받아본 적은 아직 없어요. 이 파란색 깜빡이는 종종 떠요. 네. 졸았다기보다는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왠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 FSD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번만 더 이렇게 찍어 보면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같이 얘기하더라도 어색해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촬영하는 팀 동료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마이크를 샀다, 그래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찍어보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이런 구도로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해줘서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그렇게 방송 찍다가 사고가 한 번 나면 이제 유튜브 떡상 가게일 거라고, 그래서 자동차 수리비를 유튜브가 흥행해서 광고비 들어온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런 얘기 해줬는데, 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FSD를 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보이면, 네, 저도 스터디할 겸 같이 공유하면서 리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 느낌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불그스름해졌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저 건물의 유리창도 되게 햇빛 그 석양 때문에 약간 불그스름해졌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예전 같았으면 지하철로 다니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서울의 도심의 이 저녁, 노을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감성적으로 되는 것처럼. 저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저 터미널 뒤쪽에 지금 해 지고 있는 저게 진짜 예쁜데, 여기서 곧 우회전이라 저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네. 한 10분 뒤면 평소보다 차가 좀 더 막혔으면 네, 더 재밌게 보여드렸을 텐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0대 직장인 서울 픽업 스토리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벨 울린 뒤 켜두던 창을 닫고 숨 한 번 들이켜 버스 시간표를 봐. 가방은 한쪽 어깨 살짝 무거운 하루. 횡단보도 위에 길어진 내 그림자. 오늘도 수고했어 나야. 작은 간판 불빛들 박수치네. 마음에 남은 먼지는 골목 바람에 털어두면 돼. 달콤한 편의점 아이스크림 하나. 이어폰 속 좋아하던 그 노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퇴근길 소확행. 차창에 기대서 멍하니 집들을 봐. 다들 나처럼 또 집에 가는 길일까. 미뤄둔 다이어트 생각은 내일로 미뤄. 오늘 나한테 조금 더 다정해.
불빛을